공주가 아이돌에 미쳤다니 가문의 수치다. 카타르 왕족 아버지가 27세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딸이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한국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BTS 때문에 한국 가자는 거지. 눈에 다 보인다. 유럽 최고 병원 4곳이 포기한 딸.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한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아버지가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K-팝 나라가 내 목숨을 살렸구나.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1초만 시간 내서 꾹 눌러주세요. 카타르 도하.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인공섬 펄 아일랜드. 이곳에 카타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알 하심가의 저택입니다. 알 하심가는 카타르 왕실의 반개 귀족입니다. 19세기부터 카타르의 천연가스 산업과 함께 성장한 명문가. 현재 가문의 수장은 압둘라 알하심. 60세의 압둘라는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거물입니다. 그의 자산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압둘라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딸 레일라입니다. 레일라 알하심. 27세의 그녀는 아랍 여성의 새로운 아이콘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국제금융. 졸업 후 곧바로 카타르 국부펀드에 입사했고 불과 3년 만에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아랍 경제 포럼이 선정한 3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하의 사교계에서 레일라는 완벽한 공주였습니다. 품위 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압둘라는 딸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알 하심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보석 같은 존재. 하지만 압둘라는 몰랐습니다. 그 완벽한 딸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레일라의 침실. 호화로운 궁전의 침실 한쪽에는 거대한 옷장이 있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수십억 원어치의 명품들이 가득한 옷장. 하지만 그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명품이 아닌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BTS 포스터. 방탄소년단의 앨범 20장. 한국어 독학교재. 그리고 서울 콘서트 티켓 3장. 레일라는 광적인 BTS 팬이었습니다. 아미. 그녀가 BTS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옥스포드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영국인 친구가 틀어놓은 음악.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BTS의 유엔 연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메시지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완벽해야만 했던 공주. 가문의 명예, 아버지의 기대, 사교계의 시선. 그 모든 것에 짓눌려 있던 27세 여성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레일라는 BTS의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외우고 가사를 해석하고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서울 콘서트에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공식 일정을 핑계로 유럽에 간다고 하고는 몰래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라해. 그 순간만큼은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한 명의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빠 카림. 카림 알하심 33세.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장남입니다. 카림은 동생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레일라가 실수로 BTS 노래를 스피커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 레일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카림은 웃었습니다. 야, 너 이거 좋아하는 거야? 귀엽네. 오빠 제발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조심해. 아버지 알면 난리 난다. 그날 이후 카림은 동생의 유일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서울 콘서트 갈 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한국 관련 뉴스를 몰래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카림은 동생의 K-팝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완벽해야만 하는 살. 그 무게에 짓눌린 동생에게 이 작은 탈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압둘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족의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하심 가문의 공주가 외국 아이돌에 미쳐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일라는 숨겼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옷장 깊숙이 비밀을 묻어두고 겉으로는 완벽한 공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던 레일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숨겨둔 비밀이 언젠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게 될 줄은. 2024년 여름. 도하의 기온이 4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계절이었습니다. 레일라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스테이크 한 접시를 거뜬히 비웠는데 이제는 몇 입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체중계 숫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살이 빠지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레일라는 카타르 국부펀드 본사에서 중요한 투자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반.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공주님,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레일라는 도하 최고급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내시경. 모든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일라의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고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번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시경. 이번에는 조직 검사까지 병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레일라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레일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위암입니다.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위암이요? 제가요? 27살인데요. 의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만형 위암입니다. 보만 사형이라고 합니다. 미만형 위암. 레일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위암은 덩어리 형태로 자랍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미만형은 다릅니다. 암세포가 위벽 전체에 스며들듯이 퍼집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봐도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레일라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특이하게도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30대에서 40대 여성 위암의 80%가 미만형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주님의 암은 3기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27세. 꽃다운 나이에 암 3기 선고. 레일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암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일라는 궁전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BTS 포스터를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7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압둘라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간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하심 가문의 전용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킹스칼리지 병원. 영국 왕실도 이용하는 최고급 병원입니다. 유럽 최고의 종양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 압둘라는 최고의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킹스 칼리지의 종양학 교수가 레일라의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CT, MRI, PET 스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일반 위암과 다릅니다. 암세포가 위벽 전체에 침윤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도 완전히 제거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제한적인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완치 가능성은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합니다. 레일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어두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 미국 휴스턴. MD 앤더슨 암센터.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암 환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압둘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다를 것이다. 하지만 MD 앤더슨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전 절제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완화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완화 치료. 그 단어가 레일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완화 치료란 완치를 포기하고 증상만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27살인데 포기하라고요? 레일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유럽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곳입니다. 독일 특유의 정밀함으로 유명한 병원. 압둘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만형 위암의 경우 저희는 먼저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완전 절제 가능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 스위스 취리히. 취리히 대학병원. 스위스의 중립국 특성상 전 세계 부호들이 비밀리에 찾는 병원입니다. 압둘라는 어떤 대답을 들을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만형 위암 3기, 이 상태로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세계 최고라는 병원 4곳.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완치 어렵습니다. 완화 치료를 권유합니다. 압둘라는 무너졌습니다. 8천억 원의 자산. 전용기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재력. 하지만 딸의 목숨 하나 살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레일라는 전용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2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옥스포드 졸업식 날 아버지의 미소. 국부펀드 이사가 되던 날 받았던 꽃다발. 서울 콘서트장에서 흔들었던 보라색 응원봉. 다 끝나는 건가? 레일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하 궁전으로 돌아온 레일라는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압둘라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레일라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BTS 관련 소식을 찾다가 우연히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위암 치료 세계 1위 미국보다 생존율 2배 높아. 레일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위암 5년 생존율은 77.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33.1%, 영국 2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한국은 미만형 위암도 D2.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로 완치 사례가 많다. 레일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의사, 미만형 위암 수술 세계 최다 경험. 한국 병원 위암 수술 연간 수만 건 미국의 10개.
서울 아산병원 위암 분야 세계 톱5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K-팝의 나라, BTS의 나라. 그 나라가 위암 치료도 세계 1위라니. 레일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레일라는 카림을 불렀습니다. 카림이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레일라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카림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 있어. 한국이 위암 세계 1위래. 카림은 직접 검색해 보았습니다. 논문, 통계, 뉴스 기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암 생존율 77.5%, 영국 20.7%, 미국 33.1%. 레일라, 이거 진짜네. 영국의 4배야. 레일라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말해줘. 내가? 나는 아버지한테 말하기 어려워. 오빠가 해줘. 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압둘라의 서재. 카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압둘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한국에 가시죠. 압둘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국? 네. 한국이 위암 치료 세계 1위입니다. 카림이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통계, 논문, 병원 순위. 압둘라는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생존율이 영국의 4배입니다. 한국은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수술합니다. 압둘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레일라. 서재 문 밖에 서 있던 레일라가 움찔했습니다. 들어와라. 레일라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압둘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시킨 거지. 아버지, 저는 한국? 압둘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드라마 만드는 나라? 아이돌 춤추는 나라? 아버지, 데이터를 보세요. 생존율이 됐다. 압둘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레일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BTS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한국 가자는 거 아니냐? 아버지. 서울 콘서트 3번 간 거 다 안다. 레일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압둘라가 계속했습니다. 알-하심 가문의 공주가 외국 아이돌에 미쳐서 몰래 서울까지 갔다고.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 아이돌 보러 가겠다고 병원 핑계대는 거 아니냐? 레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해요?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레일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 BTS 좋아해요. 숨겨서 죄송해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유럽 병원 4곳이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르대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레일라 말이 맞습니다. 한국 위암 생존율 77.5%입니다. 저희가 간 영국은 20%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둘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레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아버지. 대신. 압둘라가 레일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병원 때문이다. 그 아이돌 때문이 아니다. 알겠나?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2주 뒤, 인천국제공항. 카타르 왕족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알-하심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하얀 비행기. 공항 VIP 통로로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레일라였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진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리번. 카림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야, 여기서 BTS 찾지 마. 창피하게. 레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찾아? 그냥 둘러보는 거야. 내 눈이 레이더처럼 돌아가고 있어. 혹시 모르잖아. 카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둘라가 뒤에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서울. K-팝의 나라. 딸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 압둘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 위암 분야 세계 탑5. 알하심 가문 일행이 도착하자 병원 관계자들이 VIP 영접을 나왔습니다. 레일라는 VIP 병동에 배정되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은 시설. 하지만 레일라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기 TV에서 M 카운트다운 나와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와요. 채널 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압둘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와의 첫 상담. 위장관외과 교수가 레일라의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에서 받은 모든 자료. 교수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만형 위암이시네요. 레일라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른 병원에서는 다 어렵다고 했어요. 수술이 가능한가요? 교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한 달에 수십 건 합니다. 레일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미만형 위암 수술이요. 저희 병원에서 한 달에 수십 건 합니다. 전혀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압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최고 병원들이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은 다릅니까?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술 방식이 다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딜 절제술을 주로 합니다. 림프절을 15개 정도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D2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합니다. 림프절을 60개 이상 제거합니다. 이 차이가 생존율 차이를 만듭니다. 카림이 물었습니다. 왜 유럽에서는 D2를 안 합니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D2 절제술은 고난도 수술입니다. 수많은 혈관과 림프절을 세밀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이 수술을 수천 번 해봤습니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레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완치할 수 있어요? 교수가 레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주님, 100% 장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믿으세요. 레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많이 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이 어렵다, 불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한국 의사는 많이 한다, 가능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레일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8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위에 80%를 잘라내야 합니다. 림프절 60개 이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기대.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기대. 레일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BTS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그래. 나 자신을 사랑하자. 살아남아야 한다. 콘서트에 가야 한다. 보라색 응원봉을 다시 흔들어야 한다. 레일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주님,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압둘라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일라, 내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레일라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 콘서트 갈 거예요. 압둘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레일라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압둘라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병행한 최첨단 수술. 집도인은 모니터를 보며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에게는 수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손끝을 인도했습니다. 위의 80%가 절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교수는 묵묵히 림프절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최종적으로 67개의 림프절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압둘라는 8시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카림이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 체면과 명예만 중시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8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가 나왔습니다. 압둘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위 80%와 림프절 67개를 제거했습니다. 완전 절제했습니다. 압둘라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림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압둘라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이팝의 나라. 그가 무시했던 나라. 그 나라의 의사가 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술 3일 만에 레일라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간호사가 레일라를 부축해 병실 안을 걷게 했습니다. 공주님, 천천히 하세요. 네. 레일라는 한 발짝씩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수술 5일 만에 레일라는 병원 복도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자기 발로. 공주님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레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걸을 수 있어요. 이 속도면 콘서트 갈 수 있죠?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레일라는 복도를 걸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보라해 보라해. 지나가던 한국인 환자가 레일라를 쳐다보았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저 외국인 환자분 혹시 암이세요? 레일라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네. 아, 네.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저도 암이에요. 반가워요. 레일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언니도 암이세요? 그럼요. 저 딸이랑 같이 팬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BTS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동 공주와 한국 아줌마.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케이팝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일라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원이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저녁. 압둘라가 레일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레일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압둘라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압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레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한국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몰라줬다. BTS 때문이라고 타박했다. 레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압둘라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내가 맞았다. 이 나라가 널 살렸다. 압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느라 2주를 낭비했다. 진작 왔으면 더 빨리 치료받았을 텐데. 미안하다, 레일라.
레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압둘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BTS인가 하는 것. 콘서트 표 구해줄까? 레일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완치 판정 받으면 가도 된다. 레일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레일라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압둘라는 어색하게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2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암이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1년 뒤, 레일라는 서울 아산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공주님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레일라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년 전 유럽 병원들이 포기했던 그녀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레일라는 의료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저희를 믿고 한국까지 와주셨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레일라는 한국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 완치 판정 받았어요. 간호사가 레일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공주님. 정말 잘 됐다. 레일라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약속해요. BTS 완전체 콘서트 하면 그때 꼭 같이 가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암인데. 그럼 약속이에요. 공주님 꼭 다시 오셔야 해요. 레일라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걸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중동의 공주와 한국의 간호사. K-팝이 만들어준 인연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레일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해요. BTS 완전체 컴백하면 저랑 같이 콘서트 가는 거예요. 압둘라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약속한다. 레일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콘서트 같이 가준다고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압둘라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응원봉이라는 거 나도 흔들어야 하는 거냐? 레일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죠. 아빠도 보라색 응원봉 흔들어야 해요. 알았다. 흔들지 뭐.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레일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죽을 것 같았던 그녀가 지금 살아서 이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콘서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언니와의 약속, 아버지와의 약속. 그 약속이 레일라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다시 한국에 올 이유, 그리고 한 달 뒤, 카타르 도하, TEDx 도하 무대, 레일라가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일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K-팝 팬이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타르 왕족이 아이돌 팬이라고. 레일라가 계속했습니다. BTS 좋아한다고 숨겨왔어요. 왕족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청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창피한 취미 덕분에 저는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한국 뉴스를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한국 의료도 알게 됐습니다. 레일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27살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만형 위암. 젊은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가장 무서운 유형이에요. 유럽 최고 병원 4곳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미국 MD 앤더슨,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위스 취리히. 모두 완치 어렵다 완화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서울의 병원에 갔을 때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일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만형이요? 저희 한 달에 수십 건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드문 수술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그 경험의 차이가 생존율의 차이였습니다. 레일라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K-팝 덕후였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을 알았고 한국 병원을 알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BTS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한국 의료 데이터를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레일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꿈이 하나 있습니다. 객석이 집중했습니다. BTS가 완전체로 컴백하면 콘서트에 갈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K-팝을 가문의 수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저랑 콘서트 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색 응원봉도 흔들어 주신대요. 객석 한쪽에서 압둘라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라색 소나트. 보라해 대한민국. 보라해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레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라해 BTS.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덕분에 기다릴 이유가 생겼어요. 완전체 콘서트 꼭 갈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 수백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압둘라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대를 내려온 레일라에게 압둘라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레일라. 자랑스럽다. 레일라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콘서트 약속 잊으면 안 돼요. 잊지 않는다. 압둘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제 알겠다. 같이 가자. 응원봉도 흔들고 레일라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K-팝이 만들어낸 기적,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27세 공주가 만들어낸 기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실처럼 레일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하의 맑은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울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릅니다. 레일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보라해. 보라색은 무지개의 마지막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레일라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보라색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콘서트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레일라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일라 아라심은 카타르 국부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팝이 아닌 K-의료를 중동에 알리는 일. 그것이 그녀가 목숨을 살려준 한국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장에는 더 이상 BTS 포스터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액자를 사다가 걸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게 언젠가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해준 말입니다. 레일라는 매일 아침 그 포스터를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콘서트 그날까지. 보라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